자, 유형 플러스 내신 고쟁이 64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스텝 3. 자연수 n에 대하여 fn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첫 번째 조건 보시면은 f1 x가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나 조건에서는 fn 더하기 1 x는 fn에 x 플러스 n을 집어넣었다. x 자리에 x 플러스 n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대요. 자, 이때 원하는 거는 f5x에서 x제곱의 개수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으니, 자, 우리가 f1x를 알려줬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자연수 n이라고 했었죠? n에다가 1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f2x는 f1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f1x니까 이 x 자리에 뭘 집어넣어라?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라 라고 한 거니까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1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 f3x는 f2x 플러스 2가 되어서, 자, 이 f2x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그 x 자리에 뭘 집어넣어라?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 더하기 1 세제곱 x 플러스 2 더하기 1 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5까지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하나만 더 집어넣어 볼게요. 자, 3 집어넣어 보면 f4x는 f3x 플러스 3이니 위에서 구한 f3x 이 x 자리에 뭐를? x 플러스 3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x 플러스 3 더하기 2 더하기 1 세제곱 x 플러스 3 더하기 2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규칙 보이십니까? 여기 4를 넣었더니 3, 2, 1 합이 들어갔으니 결국 우리가 원하는 f5x는 어떤 규칙이 되겠어? 5보다 작은 x 플러스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제곱 x 플러스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결국 뭘 구하여라? 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었죠? 그러면 1, 2, 3, 4 다 더하게 되면 10이 되는 거니까 세제곱 10의 제곱 플러스 1. 자, 여기에서 우리 세제곱 전개해 보시면은 전개했을 때 어떻게? x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10 플러스 3 곱하기 x 곱하기 10의 제곱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였어? 제곱의 개수였죠. 그래서 30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곱의 개수는 얼마?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x 제곱의 개수는 얼마다? 31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하는 거니까 정리해 주시고, 자, 이어서 6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에서는 세 다항식 fx, gx, hx에 대하여 2 곱하기 fx 더하기 3 곱하기 gx를 뭐로 나눴대? hx로 나눈 나머지가 5x 제곱이었다. 그러면 hx 몫은 모르니까 q1x라고 할게요. 그때 나머지는 2차식 5x 제곱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같은 방법으로 4 곱하기 fx 더하기 3 곱하기 gx라는 다항식을 이번에도 똑같이
hx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q2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x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30 이하의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m 곱하기 fx 더하기 n 곱하기 gx를 hx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계수를 정해야 나머지가 0이 되는지를 구하여라 라고 씁니다. 그때 m 더하기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 연립을 해서 fx가 뭔지 gx가 뭔지를 찾아보시면 자 위에서 아래씩 빼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fx가 될 거고 3 곱하기 gx는 지워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hx로 묶을 수 있겠다. hx로 묶어서 q1 빼기 q2가 될 거고 x는 생략할게요. 5x제곱 빼기 3x제곱이니까 플러스 2x 제곱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f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hx 그리고 q1 빼기 q2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집어넣었을 때 gx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2배 해주자. 2배 해주면 4 곱하기 fx 플러스 6 곱하기 gx가 되겠죠. 그리고 2배 했으니 2 곱하기 hx q1x 플러스 10x 제곱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위에서 아래씩 빼줄게요. 빼주시면은 4 곱하기 fx가 지워지면서 6 곱하기 gx에서 3 곱하기 gx를 빼니 3 곱하기 gx는 이것도 똑같이 hx로 묶어서 2 곱하기 q1x 빼기 q2 그리고 10x 제곱에서 3x 제곱을 빼니까 7x 제곱이다. 그러므로 gx라는 녀석은 3분의 1 곱하기 hx 2q1 빼기 q2 그리고 더하기 3분의 7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m을 곱하고 n을 곱해서 더한다 라고 했으니까 m 곱하고 n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자, 어차피 이 앞에는 m을 곱해도 hx로 나누어 떨어지겠지. 마찬가지로 n을 분배해서 곱해도 이 앞부분은 hx를 인수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는데 결국 m 곱하기 fx 더하기 n 곱하기 gx라는 녀석은 이 앞쪽은 전부 hx로 묶을 수가 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잡하게 생겼겠죠. 그리고 뒤에가 마이너스 m x 제곱과 그리고 플러스 3분의 7 n x 제곱이 되는데 나머지가 0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돼? 사라져야 되겠지. 0 돼야 돼. 그러므로 우리 x제곱의 계수를 보시면 3분의 7n 빼기 m 되는데 그게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3분의 7n은 m의 값 분모 곱해주시면 7n의 값은 3m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7과 3은 서로 소가 되기 때문에 n은 3의 배수가 되어야 되고 다시 m은 7의 배수가 되어야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 들어가면 여기가 7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m 더하기 n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m과 n은 32야라고 했어. m과 n은 32야. 그러면 우리 m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 m의 최대값은 7의 배수였으니까 28 되겠죠. 28. 그랬을 때 우리가 n의 값은 뭐가 되겠어? 여기서 28 집어넣으면 7. 그러면 4, 28이니까 n은 3, 4, 12가 되겠죠. 그때 n의 최대값은 12가 된다. 그러므로 m 더하기 n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28 더하기 10이니까 40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가 됩니까? 라고 했으니까 m의 최소값은 7이었다. 그러면 그때 n의 최소값은 얼마다? 3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3 된다. 자, 따라서 최소값은 7 더하기 3이니까 10이 되어서 우리 최소값 10, 최대값 40이 되어서 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50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6번 볼게요. 다항식 px가 x 빼기 2의 4제곱 그리고 플러스 6 곱하기 x 빼기 2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여기에 전체 세제곱이 된대요. 그랬을 때 이 px를 정리하면 x 빼기 2의 m제곱 그리고 x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전체 세제곱과 같다. 그래서 px의 x 3m제곱의 개수랑 x n제곱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괄호, 중괄호 안쪽에 공통인수는 x 빼기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6 곱하기 x 빼기 2의 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되겠죠. 여기에 전체 뭐였어? 세제곱이었다. 그래서 우리 지수법칙 이용해 주시면 A의 곱하기 B의 n제곱은 지수의 분배가 이루어져서 A n제곱, B n제곱이 되죠. 그래서 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또 A의 n제곱의 전체 m제곱은 지수의 곱이 되어서 mn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이용하시면 x 빼기 2의 6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되면 좋았을 텐데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 곱하기 x 빼기 2 플러스 12 여기에 전체 세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어떻게 된대?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6 분배하시면 6x 빼기 12 그리고 더하기 12가 되어서 소거되고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라는 2차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px가 x 빼기 2의 6제곱에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의 전체 세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 주어진 식이 x 빼기 2의 m제곱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전체 세제곱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벌써 몇 차가 되지? 3차의 세제곱이니까 9차당식이에요. 9차당식.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녀석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의 세제곱이었으니까 익혀봐야 6차가 되겠지. 그럼 6차를 우리가 9차로 좀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우리 곱셈 공식이 하나 있죠? 어떤 게 있냐면 a 빼기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을 전개해 주시면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요 녀석 생각해야 되겠지. 왜? 여기에서 방금 지수법칙 이렇게 됐지만 다시 여러분들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 x 빼기 2의 세제곱 곱하기 x 빼기 2의 세제곱 그래야지 6차가 되겠죠? 지수끼리 합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 세제곱.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식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 빼기 2랑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의 전체 세제곱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게 뭐야? 우리 곱셈 공식 활용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 x 빼기 2의 세제곱이고요. 뒤에 x 세제곱 마이너스 8의 전체 세제곱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찾던 m의 값은 얼마? 3이 되고 n의 값은 8이 된다라고 해서 이때 x 3m제곱의 계수와 x n제곱의 계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 겁니다. m값은 3이었고 n값은 8이었으니 x 3m제곱이라면 x 9제곱의 계수를 물어본 거고 x n제곱이라고 한 건 x 8제곱의 계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한 겁니다. 우리 이거 전개해 보시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3 곱하기 x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6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x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되고 이렇게 항이 4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세제곱 빼기 8이니까 여기에서 우리 전개해 주시면은 x 9제곱 빼기 3 곱하기 x 세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6제곱이 되고 곱하기 8이니까 24 x 6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x 세제곱 곱하기 8의 제곱이니까 8의 제곱이 64죠. 거기에다가 3 곱하니 192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끼리 짝만 구해주시면 자 9제곱계수 구하려면은 x 세제곱이랑 6제곱이랑 짝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2차랑 여기는 7차가 없으니까 생략 1차랑 없죠. 생략 그 다음에 상수랑 9차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자 9제곱의 계수는 마이너스 24와 마이너스 8이 되어서 마이너스 3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차 계수를 찾아주려면 8차 계수는 세제곱이랑 5차가 있어야 되는데 5차가 없죠. 버리고 2차랑 6차랑 짝을 지어줘야 되겠지. 8제곱 그러면 1차랑 7차 없으니까 버리고 상수랑 8차 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니까 8차의 계수는 얼마? 144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는 둘의 계수 합이었으니 144와 이제 마이너스 32를 더하시면은 112가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7번 볼게요.
A가 B보다 큰 두 실수 A와 B에 대해서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값이 4라고 했고요. 합이 1이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힌트로 먼저 잡을 수 있는 건 곱셈 공식을 변형하시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로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으니 결국 1 마이너스 3AB로 계산하시면 4가 나온다. 따라서 AB의 곱은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곱해서 음수가 나왔으니 굳이 따지면 A는 B보다 큰 값이었기 때문에 A는 양수, B는 음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둘의 부호는 반대가 된다라는 거니까 A가 더 큰 값이어야 하기 때문에 A는 양수, B는 음수였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여기서 이러한 사소한 힌트 챙겨두시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등급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지금 주어진 식이 A제곱 플러스 A 빼기 1 곱하기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전부 전개 한번 해보시면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그리고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분배해 주시면은 AB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분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총 9개의 항이 나옵니다. 9개의 항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묶어줄 수 있는 거 묶어주자. 얘는 AB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B AB 제곱이 있었죠. 그러면 AB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AB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AB로 묶으면 A 빼기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A 제곱과 빼기 B 제곱 합차 공식 써주시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앞에서 A,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되어서 1과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지워지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A 더하기 B가 남으니까 얘는 얼마였다? 1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걸 넣어주시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고 A 빼기 B 1 곱하기 A 빼기 B 그리고 플러스 1이죠. 즉 2 더하기 2 곱하기 A 빼기 B의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빼기 B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A 빼기 B 찾기 위해서 지금 합을 알았고 곱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곱셈 공식, 변형식 어떤 걸 이용해야 돼?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를 해줘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 즉 5가 된다.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이 5니까 A 빼기 B의 값은 풀마 루트 5 둘 중 하나인데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A 빼기 B는 양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라고 해주시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그 식의 값은 2 더하기 2 루트 5가 된다라고 해서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자, 이어서 68번 보도록 할게요. 자, 68번도 여러 시중 심화서,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심화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인데 유명합니다. 세 실수 x, y,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보시면은 x, y 곱하기 그리고 2 곱하기 z 얘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지금 3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라는 건 최소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하나 정도는 무조건 3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x라는 녀석을 3이라고 이렇게 봐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는 3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 조건 보시면 3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2z는 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위에서 적어도 하는 3이라고 했으니까 이 셋 중에 선생님은 x를 3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x에다 3 집어넣어주면 3 더하기 y 더하기 2z는 3y 플러스 2yz 플러스 6z가 되겠죠. 그래서 전개해주면은 9 플러스 3y 플러스 6y 아이고 바보 6z가 되겠죠. 우변의 값이. 그러면 좌변과 비교하시면은 3y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워지고 6z도 지워지죠. 그래서 2yz의 값이 뭐가 된다?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였냐면 10 곱하기 x, y, z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방금 x를 3이라고 뒀죠. 적어도 하나는 3이라고 했으니까 yz 값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2yz가 9였으니 yz의 값은 2분의 9가 된다라고 해서 2분의 9 따라서 약분시키면 5 곱하기 3 곱하기 9가 되는 거니까 15 곱하기 9를 해서 얼마? 135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9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실수 XY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조건에서 X 더하기 2Y 마이너스 Z의 값이 12가 되고요. 나 조건에서는 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Z제곱이 2XY 마이너스 2YZ 빼기 ZX라고 되어 있대요. 그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보니까 그냥 x의 제곱, 4y 제곱, 2y의 전체 제곱이죠. z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라는 조건에서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항 3개짜리 제곱 전개를 해보시면은 x 제곱 4y 제곱 마이너스 z 제곱이니까 플러스 z 제곱 그리고 더하기 2 곱하기 둘씩 묶어서 곱해야 되는 거니까 둘 곱하면은 2xy 이렇게 둘 곱하면 마이너스 2yz 이렇게 둘 곱하면 마이너스 zx가 되죠. 그게 12의 제곱이었다. 양변 제곱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안에 있었던 값이었네. 즉 넘겨버리면 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z제곱 빼기 2xy 플러스 2yz 플러스 zx인데 이게 0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 혹시 이거 생각납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네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니까 넘기게 되면은 즉 ab, bc, ca의 부호 반대인 녀석이니까 이러한 꼴이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얘랑 같은 식이 뭐가 있었어? 2분의 1 하고 중괄호 열어주고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과 같았다라는 거니까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이 값이 0이었다는 건 결국 어떻게 된다? a 빼기 b가 0, b 빼기 c가 0, c 빼기 a가 0. 즉 a, b, c가 모두 같았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조건에서 얘기하는 거는 x랑 2y랑 이 마이너스 z가 모두 똑같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 세 개의 수가 전부 같았다.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 세 값이 모두 똑같았다라는 거니까 3x가 2y도 x로 바꿔버리고 마이너스 z도 x로 바꿔버리면 3x가 얼마? 10이었으니까 4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가 4, 2y가 4니까 y는 2가 되고요. 마이너스 z가 4니까 z는 빼기 4가 된다. 그래서 원하는 제곱 합의 값은 16 더하기 4 더하기 16이니까 36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볼게요. 자, 70번에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이 1이었고 세제곱의 합이 13이었다. 그랬을 때 xy 곱하기 x 더하기 y, y 곱하기 z, y 더하기 z 플러스 z 곱하기 x, z 플러스 x 거기에다가 이 x, y, z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자, 그러면 이 세제곱 합 공식은 되게 유일하다라고 했었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꼭 알아두시라고 했었는데,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곱하기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거를 전개하면은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 빼기 3xyz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 값이 1이라고 되었고, 그리고 얘는 13이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구해봐야 할 것 같아. 구해봐야 할 것 같고, xy, yz, zx도 구해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차피 얘는 1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거를 다 전개하면 식이 복잡해지죠? 그러면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우리 이 조건을 이용하라고 했었지. 차수를 최대한 우리가 낮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1 빼기 z, y 플러스 z를 같은 방법으로 1 빼기 x, z 플러스 x를 1 마이너스 y라고 보시면 xy, yz, zx 합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z, 마이너스 xyz니까 마이너스 3 xyz인데 뒤에 플러스 2xyz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xyz의 값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x제곱, y제곱, z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곱셈공식 변형식도 이용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 곱하기 xy, yz, zx의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얼마였다? 1이었다. 그래서 1 빼기 2 곱하기 xy, yz, zx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제곱 합이 어떻게 된다? 지금 이 아래와 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시 또 뭘 해준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s 했으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xy, yz, zx가 되어서 결국 이 주어진 값이
1 빼기 얼마? 3xy, yz, zx의 합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할 게 뭐가 되냐면 그게 13 빼기 3xyz라고 했었으니 자, 우리 이 마이너스 3 곱하기 xy, yz, zx를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여기서 13을 땡겨 옵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 곱하기 xy, yz, zx에다가 빼기 3xyz가 1 마이너스 13, 즉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래서 구하려고 했던 값은 이 앞에 개수가 얼마였어? 다 1이었죠. 그래서 3으로 약분 시켜주시면 구하려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곱셈 공식의 활용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해결하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이거 세제곱 유일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 이어서 71번 볼게요. 자, 0이 아닌 두 실수 a와 b에 대하여 a 플러스 b분의 1의 값은 3 플러스 루트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 플러스 a분의 1의 값은 3 빼기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되게 신기하게도 비슷한 구조죠. a와 b가 뒤바뀌었을 뿐. 그리고 그게 뒤바뀌니까 이 무리수 부분에 부호까지 바뀌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켤레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둘이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a와 b가 0이 아닌 두 실수라고 했냐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분모 0 되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그 말을 쓴 겁니다. 자, 우리가 둘을 더해 봅시다. 더해 보시면 a 더하기 b 그리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둘 더하면 6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a분의 1과 b분의 1 통분해 주시면은 분모 ab 분의 여기는 b를 곱해야 되고 분모 분자 이쪽은 a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분자가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얘를 a 플러스 b로 묶어주게 되면 a 플러스 b가 있었고 분자에도 a 플러스 b가 있었으니 1 빼기 플러스 ab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게 6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6이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곱해 볼게요. 이 둘을 곱해 봅시다. 즉 a 더하기 b분의 1과 b 더하기 a분의 1을 더해 주시면 분배해보자 ab 그리고 역수 관계니까 1 이렇게 곱해도 1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ab분의 1 그게 두 개를 곱하니까 합차에 의해서 얼마다 9 빼기 5니까 4가 된다. 따라서 ab 플러스 ab분의 1은 2 넘겨버리면 4 빼기 2가 되어서 2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잘 보시면은 역수관계죠. 역수관계인데 얘를 한 문자로 볼게. 한 문자 t로 한번 볼게요. t로 보시면은 양변에 t를 다 곱해버리면 t제곱 플러스 1은 2t 따라서 넘겨오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이거 뭐야? 완전제곱식이지. t 빼기 1의 전체 제곱은 0 따라서 t의 값 근데 t가 뭐였죠? a 곱하기 b였죠. 그게 1이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 곱하기 b가 1이라는 걸 찾았으니 여기가 1 더하기 1에서 뭐가 돼? 2가 된다. 그러므로 a 더하기 b는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3이고 a 곱하기 b는 1이라는 걸 구해놨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넣어주시면은 27 빼기 3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9. 그래서 18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2번부터는 선생님이 조금 더 필요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번 보시면은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x 플러스 2였다. 식을 만들어 보시면 fx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요. 나머지는 x 플러스 2라는 1차 식이었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원하는 게 뭐였냐면 이 fx를 이제 전체 세제곱을 해서 이 세제곱한 다항식을 똑같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x라고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얘를 똑같은 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얘를 세제곱 한번 해볼까? 세제곱, 즉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qx 더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세제곱 전개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 얘를 우리가 a라고 볼 거고 이 녀석을 b라고 이렇게 볼 건데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전개해 보면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되죠. 자, 보시다시피 얘 어떻게 돼? 이 녀석의 전체 세제곱 즉 x제곱 플러스 1 qx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qx의 전체 제곱 그리고 뒤에 있었던 x 플러스 2 더하기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qx 그리고 뒤에 있었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지막으로 x 플러스 b b가 아니라 2의 전체 세제곱 되겠죠? 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긴 다항식 fx의 전체 세제곱을 뭐로 나누는데 똑같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식으로 나누겠대. 잘 보시면 여기 x제곱 플러스 1 인수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얼마 나와? 0 나오겠지. 그래서 볼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x제곱 플러스 1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나눠 떨어지겠지. 볼 필요 없다. 여기도 볼 필요 없다. 왜? 가지고 있잖아. 그럼 여기만 보면 되겠다. 결국 우리가 원했던 거는 이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가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개해보면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더하기 12x 그리고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뭐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x세제곱 없애기 위해서 x 그러면 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x 위에서 아래씩 빼니까 지워지고 6x 제곱 11x 플러스 8 6x 제곱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6 그러면 6x 제곱 더하기 6 위에서 아래씩 빼니까 11x 플러스 2가 되겠다. 이 녀석이 나머지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죠. 이거를 rx라고 하겠다. 그래서 r2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2 집어넣으면 22x 플러스 2였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 세제곱을 했는데
이걸 우리 완전 세제곱 전개하는 식을 생각하시면 결국 이 A 안에 들어있으니까 A를 갖고 있는 항은 생략하셔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끝에 것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3번, 74번, 75번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것만, 이 앞에 거는 그래도 다항식의 곱셈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했지만 이 뒤로는 조금 더 중요한 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가지고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선생님 그림 그려놨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OAB가 있었는데 이 호 AB 위의 점 P에서 OA와 OB에 각각 수선의 발을 내린 점들을 H와 I라고 하겠대요. 이 삼각형 PHI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내접원이죠. 내접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PH의 세제곱, PI의 세제곱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몰라. PH를 A라고 하자. PI를 B라고 할게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값이네. 이 PHOI라는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의 대각선 성질은 뭐가 되니? PO 선분 길이와 즉 두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HI가 서로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PO가 뭐가 되니? 부채꼴 반지름 되겠지. 그래서 5가 된다. 그러면 HI 길이, 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 길이가 5였다라는 소리니 뭘 이용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빗변 길이 제곱 2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접원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었냐면 4분의 파이라고 했었지. 자, 내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내심이라고 하는데 원의 해결은 중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각 이 내심에서 각각 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변과 만나는 점, 즉 접점이게 되겠죠. 접점인데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항상 수직이 되는 거니까 이때 이 꼭지점과 이어버리면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는 즉 우리가 보통 밑변, 높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2분의 1 AB가 될 텐데 자,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삼각형 자, 내심 원래 내심을 I라고 두는데 J라고 할게요. 자, PJI 그 다음에 AJI 그 다음에 PAJ라는 삼각형 3개의 넓이 합과 같겠지. 그래서 2분의 1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 뭐 R이라고 두면 그때 둘레 길이 합이랑 이렇게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넓이가 4분의 파이라고 했었으니 내접원의 반지름이 얼마였다? 2분의 1이었다. 즉 R값이 2분의 1이었다라는 거예요. 파이 R제곱이 4분의 파이였으니까 그래서 양변 2분의 1 지워버리면 결국 A, B는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5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2A, B의 값은 A 플러스 B 플러스 5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서 2AB를 빼서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 2AB가 뭐였어? A 더하기 B 플러스 5였으니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곱하기 A 플러스 B 그리고 빼기 5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AB 했으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A 더하기 B 플러스 5인데
a 더하기 b와 플러스 5를 좀 따로 본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 값이 25였다라고 했으니까 25를 넘기게 되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리고 빼기 30은 0이 되어서, 자, 우리가 a 더하기 b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6, 5, 30, 6의 마이너스 5의 플러스, 따라서 a 더하기 b는 길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겠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네요. 6도는 마이너스 5인데 양수였으니까 6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6이었다라는 걸 찾았죠. 그러므로 2ab는 얼마? 11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네요. 따라서 원했던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였으니 a 더하기 b가 6,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b는 2분의 11 되겠죠. 2분의 11 그리고 곱하기 6이 되어서 약분하면은 3. 따라서 216에서 99를 빼주시면은 구하려고 했던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17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이어서 우리 77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와 AC의 길이가 전부 이렇게 4로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었대요. 그렇게 되었을 때 AL1 곱하기 L2B의 그 선분 길이 곱이 1을 만족할 때 단 AL1과 L2B의 선분 길이 합은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15 곱하기 L1, L2 길이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자, 우리 삼각형의 닮음에서 닮음 삼각형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밑변의 길이가 이제 높이가 동일한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 b가 넓이의 b가 된다라고 한 녀석도 있을 거고, 지금은 닮음이 좀 필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삼각형, 근데 이제 얘를 확대시키거나 축소시켰을 때 겹치는 삼각형을 우리가 서로 닮음이라고 하죠. A, B, C, D, E, F라고 할게.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A에 대응하는 점은 D, B에 대응하는 점은 E, C에 대응하는 점은 F라고 했을 때, 닮음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있죠. S 닮음, SAS 닮음, 그 다음에 AA 닮음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닮음이 있는데, 그때 이 닮은 삼각형에서 길이에 B가 주어져 있을 텐데, 즉 대응하는 변에 BC 길이는 A라고 하고 EF의 길이는 B라고 합시다. 즉 길이의 B가 A 대 B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B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삼각형의 넓이의 B는 길이의 제곱의 B가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 한쪽을 잡아서 제곱의 B가 된다. 그래서 이 조건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체도형에서는 부피의 B 같은 경우는 세제곱의 B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길이에. 그래서 넓이의 B는 길이의 제곱의 B가 된다라는 거 꼭 정리를 해두신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AL1, A라고 둘게요. AL2, 아니지, L2B를 B라고 볼게요. 어디니? 여기가 A죠. 그리고 L2B, 여기가 B라고 하겠대. 그러면 구하려고 한 L1, L2 길이는 4에서 A와 B를 더한 값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네요. 즉 15 곱하기 4-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A 더하기 B의 값만 구하면 돼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A 곱하기 B가 1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식만 하나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자, 문제에서 저 색칠한, 지금 뭐 어두운 부분이라고 했지만 선생님이 색칠을 해놨어요. 저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삼각형 ABC 넓이의 2분의 1이 된다라고 했었죠. 전체 삼각형의 2분의 1이다. 그런데 이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이 위의 점에서 각각 AC에 평행한 선분을 그어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고, 평행선을 그었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공통인 각이 되는 거고 동의각 되는 거지. 동의각 맞습니까? 여기는 B를 공통으로 잡고 동의각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이때 또 AC에 평행선 그었으니 여기도 동의각 되겠지. 뭐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결국 이 각이 전부 똑같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부.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길이 B가 따라서, 자, 보시다시피 얘는 길이가 어떻게 되니? 4 빼기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이 길이는 A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평행선이었으니까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평행사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얘 L2B의 길이가 B라고 하면 여기 교점에서 M2까지의 길이는 4 빼기 A 플러스 B가 되고, 여기 N1, M1 길이는 A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전부 이 세 개의 삼각형이, 전체까지 포함해서 4개의 삼각형이 전부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AA 닮음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밑각의 크기가 전부 동일하니까. 자,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넓이의 B는 길이의 제곱의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 지금 한 변 길이가 4였죠. 4였으니까 삼각형 L2, B, M2, 그리고 여기 교점 뭐라고 할까요? P라고 할까요? 그러면 삼각형 P, M2, N1, 그 다음에 삼각형 N1, M1, C, 이렇게 4개의 삼각형이 전부 닮음이 되기 때문에 길이의 B가 4대, 그리고 얘는 B대, 그리고 4 빼기 A 플러스 B대, 그리고 여기는 A가 되겠죠. 그런데 넓이 B였으니까 길이의 제곱의 B가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색칠한 녀석은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이 세 개의 합이, 즉 B제곱 더하기, 이거 4 앞에까지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4 빼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4의 제곱에 뭐가 된다? 절반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여기 이렇게 뭐 공통인 그 넓이에 절반 된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넓이를 S라고 보면, 아니 뭐 16S라고 보면 여기는 이제 8S가 되어야 한다라는 소리니까 S는 그냥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수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좌변 약분 시켜버리면은 얼마니? 8이 되죠. 자, 우변 이거 전개해 주시면은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냥 맞춰서 쓸게요. 그리고 4 빼기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이니까 전개하시면 16 마이너스 8 곱하기 A 플러스 B 더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그런데 원하는 거는 지금 A 플러스 B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녀석을 A 플러스 B의 제곱에 2AB를 빼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2개 있죠? 2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AB는 1이라고 했었으니까 16 빼기 2 해서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마이너스 8 곱하기 A 플러스 B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값이 8이라고 했었으니까. 자, 넘겨서 2로 전부 약분시키자. 2로 전부 약분시키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B 그리고 더하기 얼마? 얘 넘으면 6인데 2로 약분시켰으니까 3은 0 된다. 따라서 A 플러스 B를 한 덩어리로 보시면 3, 1은 3, 마마 A 플러스 B의 값은 1이 되거나 또는 3이 되는데 그럼 둘 중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여길 보셔야 되죠. A 플러스 B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우리는 3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3을 골라야 한다. 자, 그러므로 얘가 3이었으니 15 곱하기 4 빼기 3 해서 15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닮음을 이용을 해서 길이의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가 된다라는 거, 길이 제곱의 비가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연산 스텝 3에서 좀 중요했던 문제들을 정리를 했고, 이 중에서도 선생님이 좀 정리했던 문제들 플러스 이런 교육청 모의고사 변형했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풀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